그때까지는 그냥 뭐 출연하면 출연료만 따로 받고 그렇게 수습 기간이었는데 그거 끝나는 것 동시에 바로 이제 기획사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뭐 가수가 꿈이다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춤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게 고등학교 때 그 플래시 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영화에 크게 관계없이 중간에 스트릿 댄서들이 거리에서 춤추는 비보이 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로봇 춤추는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거기 매료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춤을 막 이렇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오로지 그 춤만 막 연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 내가 또 노래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한번 빛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요즘 말로 완전히 꽂혔죠. 그 춤에.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뮤직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없었고 기껏 볼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면 스크린에서 이렇게 상영을 해주잖아요. 학생 때니까 막 드나들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막 가서 막 부탁해서 뭐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했었죠. 우리는 뭐 배운 게 없어요. 다 그냥 땅 파서 배웠어요. 비디오 같은 거 보고 연구하고 어깨 넘어서 또 주위에 추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학원이 있거나 체계적인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딱 그게 맞아요. 땅 파서 배웠어요. 1988년도에 MBC 합창단 활동하다가 87년도인가 활동하다가 88년도에 데뷔했습니다. 딱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제가 신문을 보고 처음에 사실 무용단을 뽑는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무용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앵콜을 받았어요. 오디션 보는데 너무 막 박수 쳐주고 앵콜을 받고 막 로봇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방송국에서는 쓸 춤이 아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류의 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때라 신기한 거예요. 제가 추니까. 그래서 막 박수 받고 앵콜까지 받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합창단 선배들이 저를 보고 합창단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합창단의 시험을 보고 바로 됐죠, 제가. 제가 사실 그 MBC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게 그때 당시에는 가수로 데뷔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러다가 신문을 딱 보고 아,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낚이지 않을까. 그게 계획대로 딱 됐어요. 제 인생의 계획대로 된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난 합창단 같은 거는 사실 별로 예상을 하고 갔던 것도 아니고 난 무용단 쪽으로 갔던 건데 합창단 들어가게 돼서 아, 난 여기 3개월만 있어 보자. 혹시 여기 있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연출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3개월만 있어 보자 그러고 3개월 딱 버티는데 그것도 또 3개월이 수습 기간이었어요. 3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직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뭐 출연하면 출연료만 따로 받고 그렇게 수습 기간이었는데 그거 끝나는 것 동시에 바로 이제 기획사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유명했던 안타 프로덕션이라고 안치행 선생님 그러면 최고로 잘 나가시는 그 작곡가셨어요. 트로트 계통에. 그 사장님한테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하고 김한선 씨가 아무래도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80년도 후반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브레이크 댄스라는 그 장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생소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죠. 근데 그거를 저하고 김한선 씨가 제일 먼저 이제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단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현진영 씨 그리고 뭐 클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가수들이 방송국 나가서 노래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다 자기 크루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 방송국에 있는 전속 무용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가수가 나오든 다 같은 무용단들이 보조를 맞춰주고 그랬었죠. 특색이 좀 없었죠. 춤에 대한. 항상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음악과 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박남정과 친구들, 프렌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준호 씨, 양현석 씨, 그리고 김영환 씨, 박철우 씨 이렇게 네 명한테 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죠. 그 바닥에서 같이 있으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죠. 아, 그 친구들 춤추는 거요? 아, 뭐 최고죠. 이태원이 우리나라의 최고였고, 그 중에서도 최고 춤꾼들이었죠. 저는 사실 문나이트 그렇게 매니아가 아니었어요. 문나이트가 내가 한참 춤에 빠져 활동할 때 생긴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데뷔를 한 다음에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춤 생활에 빠진 것보다 이제 가수 생활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아마 제 기억에 그 현진영 씨 소개로,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몇 번 그냥 갔던 기억 정도만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막 진짜 막 춤꾼으로 문나이트에서 막 가서 막 맨날 춤추고 막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태원이 그래도, 가장 핫한 장소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문나이트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춤의 장소라든지 매니아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였죠. 그리고 이제 음악도, 뭐 가요 쪽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흑인 음악, 비트 있는 그런 음악을 주로 많이 틀었으니까 거기서 많이 모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댄스의 계보다 대한민국 댄스의 근원지다. 요즘도 보면은 문나이트 그러면 이 춤이라는 거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치고 문나이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명사가 돼 있기 때문에 댄스의 계보다, 뭐 댄스의 근원지다 그래도